11월 21일 금요일 광명우스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이번 회차 우스급도 6라운드부터 12라운드까지 4대3의 맞대결로 편성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우스급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한쪽 라인 완승도 완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경주도 있습니다만 라인 크로스가 되면서 강자들이 고전하고 하위권 선수들이 또 동반 입상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변이 좀 많이 발생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회차 1호 11라운드도 류근철하고 김용태하고 류근철이 동반 입상하다 보니까 세 자리 배당까지 발생이 되면서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금일도 라인 맞대결이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주도력은 아무래도 비노조서들이 좀 더 유리한 편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주 운영 능력 면에서는 노조서들이 상당히 좀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수싸움, 타이밍 싸움이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조회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회만 하시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구독까지 함께 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방송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훈련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임대성, 박대한, 조재호, 이성록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임대성, 박대한, 조재호, 이성록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좀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허남열, 박대한, 김용건, 김홍건, 손진철 선수가 함께 5분 맞춰 나갔습니다. 최근 허남열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를 활에 나갔었던 박대한이 오랜만에 저치기 나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강급 위기권까지 몰려 있는 박대한 이번 회차는 뭔가 좀 승부수 띄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대한, 조재호, 이기주, 임경수, 이진원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다빈이 힘을 써봤습니다만 강급자였었던 조재호가 반바퀴 저치기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성록, 구동훈, 여민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주력발에 나갔었던 이성록 까지 선행력 발에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성정환하고 조택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깜짝 선행 훈련 나섰던 성정환 실속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조택은 따라가는데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임대성, 박대한, 조재호, 이성록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우스급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급 6라운드입니다. 직전 결승에서는 이수원이 다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확실하게 달라진 몸 상태, 짧은 저치까지 나서면서 자신감을 먹고 있는 이수원, 김민수 활용이 나가면서 구동훈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으뜸이 초조부담을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허남열이 자리 잡고 김주동, 강성호 혹은 강성호기 앞선에서 자리 잡고 경기를 이끌어 나가고 이으뜸이 허남열과 김주동 달고 쏘게 된다면 김민수가 타이밍 잡고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지 못한다면 이수원까지 함께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김민수도 선행력을 갖춘 선수라는 점에서 힘을 쓰게 된다면 이수원 1루 활용에 나가면서 짧게 취입해 나가는 작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수, 이으뜸, 허남열 충분히 김주동까지 뭉치면 타이밍 빼앗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좀 과감하게 배당 공략부터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으뜸도 빠르게 경주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어요. 허남열과 호흡 맞춰 나가거나 이뜸의 뒷자리를 김주동이 막혀 나갔을 때는 배당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이뜸도 예전만큼 재기량을 발휘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전 회차 허남열 대타 출전했다가 기대를 많이 모았었는데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고전했어요. 금이는 좀 뭔가 다른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강성욱이 앞선에서 좀 끌어주게 된다면 허남열, 이뜸과 허남열의 동반 입상 상황에 따라서 김주동과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좀 공격적인 승부, 이뜸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공략해 보시다는 점에서 허남열, 이뜸과 김주동의 동반 입상을 먼저 기대해 보고 싶은 상황에 따라서 이들 중심으로도 삼복승 충분히 가능한 편성인 만큼 공격적인 승부 한번 기대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민수가 마크 취평 선수가 아니라 선행력이 살아나고 있어요. 이수원이 이를 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무래도 수성하고 금정은 뭐 자주 만나서 연합훈련까지 하고 있는 끈끈한 유대가 함께 맺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전법적인 궁합도 상당히 좋아요. 김민수도 때리면 버팁니다.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이수원과 김민수의 동반 입상은 기본이죠. 이뜸이 버텨내는 힘으로 후미권 공략해 나가는 이수원과 이뜸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수원은 김민수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받아서 후미 공략 나서게 된다면 이수원과 이뜸의 동반 입상은 기본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공격적으로 한번 과감하게 이번 편성은 노려보고 싶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7라운드 유지은이 직선 취입발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윤진철, 박진우, 손진철 승부거리가 상당히 짧은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유지은이 제1랑 발에 나가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물론 박진우가 얼마 전 때렸을 때 11초 단 중반 끊어냈어요. 이를 유지은이 막해 나가는 뭐 손진철이라든지 윤진철이 후미권 막해 나가게 된다면 뭐 양진우, 박진철, 이기주 마찬가지입니다. 주도력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는 없어요. 짧은 저치기는 가능하다. 뭐 직선 취입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만 유지은의 견제라고 한다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유지은 그래도 직선 취발이 상당히 좋죠. 박진우가 앞선에서 어느 정도만 해결해 준다면 유지은의 선전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진철, 박진우, 윤진철과 협공은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우승을 해야지 결승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후미끌어서 양진우, 박진철이 직선에서 기회 노릴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유지은의 뒷자리를 양진우가 쫓아 나서는 견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진철이 받아서 쫓아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유지은과 양진우입니다. 유진하고 박진철이야. 이들 중심으로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지은이 본인의 연대들과 호흡 맞춰 나가긴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노련한 선수들 이기주, 양진우, 박진철이 후미 공략 나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진우의 선전 가능성 쪽에 받아갈 수 있는 박진철 힘으로 버텨내고 유지은이 짧게 출패 나가는 작전도 가능한 만큼 유진하고 양진우입니다. 유진하고 박진철 동반 입상 뭐 이들 중심으로는 기본적인 전략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이중 중에 3명 비노조 선수들 중에서는 그래도 박진철이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양진우가 몰고 가고 이기주가 쫓아 나서는 견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들 중심으로도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진우하고 박진철입니다. 양진우하고 이기주 정도는 비노조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유지은이 마크칩이죠. 4주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활이 나갈 만한 선수가 마땅치가 않아요. 경주 프로 나가지 못하게 된다면 이들 중심으로도 3복승 충분히 공략은 가능한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직선 취입 좋은 유지은이 본인의 연대들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쉽지만 않다. 양진우하고 박진철의 후미 공략을 먼저 생각한 전략이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양진우가 아닌 박진철, 이기주도 우승 차지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8라운드 이기주가 직전 따라 나서는 데 성공하면서 2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직전 광명우스컵 12라운드 김태울의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김지식과 내선만 장악해 나가게 된다면 유리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내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백유태 중심으로 김주호, 김윤남의 한윤의 선전까지 한번 가능하다 말씀드렸었는데, 백유태, 김주호, 김윤환 깔끔하게 1,2,3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주호가 2차권에 머물렀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긴 합니다만, 이송록이 있죠. 조재우가 있습니다. 이들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김주호 직선 짧게 취입은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송록이 때려야 되는 김주호가 막혀 나가고 조재우가 따라 나서는 견주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송록도 직전 3주 전은 다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뭐 저력 있는 선수입니다. 조지호 선행 힘들죠. 마크 수입밖에 안 됩니다. 김주호가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송록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지켜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전 이번 편성 김주호하고 이송록의 동반 입상을 먼저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생각만큼 시속이 안 나온다면 김주호 입장에서는 결승 가야 되기 때문에 넘어설 수밖에 없는, 넘어서게 된다면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 조재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송록의 선행 시속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시속감이 괜찮으면
넘어서면 짧게 투입, 넘어서면 조지어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이성록의 선전 가능성 쪽을 먼저 한번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면서, 요즘 김주호도 힘을 쓸 수 있는 편성에서 좀 짧게 가져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양견이 내선 잡고 긁어버리게 된다면 장경동이 쫓아 나서는 견주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노조 노조 선들의 완승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양견하고 장경동의 동반 입상, 양견하고 장경동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양견이 그대로 긁어버리게 된다면 김주호가 외선에서 늦추임 나서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양견은 장경동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죠. 양견은 김주호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양견이 내손 잡고 긁어버리게 된다면 이성록이 힘과 힘 대결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양견의 선전 가능성도 충분히 이들 중심으로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성록이 좀 힘을 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주호 몰가고 조조가 호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스컵 9라운드 이번 편성 현지훈이 주드룩을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힘을 쓰는 견준열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진원이 쫓아 나서는 김다빈도 지정 언론 때도 또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반적으로 종속이 많이 꺼지긴 했습니다만, 김다빈이 힘을 쓰게 된다면 현준하고 이진원이 쫓아 나서는 견주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성구가 자리 잡고 성종환, 박대한 순으로 견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현준이 과연 끝까지 주드록을 발휘 나가면서 이진원과 동반 입상에 성공할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정부터 때리게 된다면 이진원도 직선 추입발이 상당히 날카로운 선수입니다. 뒤집힐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현준과 이진원의 동반 입상은 기본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진원이 좀 편안하게 따라 나서기보다는 김성구가 외선에서 치고 나가는 거 견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현준 그대로 좀 버텨내는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이번 편성 아무래도 비노조 완승이에요. 현준과 이진원인데, 이진원의 직선 취입도 타정부터 때리면 잡힐 수밖에 없죠. 두 선수의 동반 입상 복승 함께 생각한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성구가 버텨내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97년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하지만 라인은 달라요. 정면 대결이죠. 김성구가 4주 전 선행으로 2연승 얻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진과 김성구의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친구이긴 합니다만 두 선수가 타협점 찾아 나가면서 함께 경주 풀어 나갈 이유는 없죠. 이진원과 호흡을 맞춰 나가면서 김성구 견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지훈이 타점 잡으면 분명 시속감은 좋아요. 하지만 김성구도 선행 승부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성구가 그대로 끌고 버리게 된다면 성종환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종을 때만큼은 박대한도 당근 위기 면하기 위해서 승부수를 띄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컨디션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박대한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서 김성구하고 박대한입니다. 김성구하고 성종환 노조 서들의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준이 또 마크 취평 선수가 아니죠. 김성구가 때리면 11초 때 중반까지 끌어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현준이 넘어서게 된다면 이진원과의 동반 입상 쪽이 아무래도 안정감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상황에 따라서 김다빈이 끌어내가지고 받아가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까지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스컵 10라운드 이성용이 객관적인 기름에서 월등하죠. 컨디션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자력 승부도 가능한 이성용, 하지만 김우현, 조택 과연 이들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죠. 조택이 힘을 쓸 것 같습니다. 이성용이 쫓아 나가고 또 조택, 김영진이 따라 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김우현이에요.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선발급 시속밖에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성용이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조태까지는 불러들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김지영, 임경수 몸싸움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받아서 조택 털어내는 호미권에서 어설픈 시속 발에 나갈 수 있는 김우현을 상대로 김지영, 임경수가 흘러도 넘어서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노조 서두
선수들과의 연합은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우현보다는 뭐 조택과 협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김재영, 임경수가 후미권 반격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조택과 협공보다는 이성용도 김재영을 의식한 견준영 펼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임경수도 자력 투입 가능하고 끌어내서 털어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성용 중심으로 김재영, 이성용 중심으로 임경수의 선정 가능성, 뭐 이들 중심으로 삼복승 기대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 있죠.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김우현이 때리고 이성용, 조택, 김영진 순으로 경주가 진행됐을 때 최근 김우현의 선행 시속이 선발급 선수 시속밖에 안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김재영이나 임경수가 충분히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김재영도 짧은 저치기 정도는 가능하죠. 그 점 때문에 김재영이 임경수와 호흡 맞춰 나가거나 김재영이 여민호와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성용이 뭐 마크 추병 선수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직접 김우현이 아닌 주드록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승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조택보다는 김지영과 임경수가 후미권 쫓아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상황에 따라서 조택이 마크 지켜낸다면 김성령과 동반 입상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우수급 11라운드 이번 편성 우수급 경주 중에서는 가장 좀 까다로운 편성이죠. 주정원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권, 박종렬, 최원호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종렬, 최원호보다는 아무래도 주정원 입장에서 김영권을 달고 쐈을 때 노조서들의 완승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임대성이 선행력 발휘 나가고 신동현, 오태희가 따라 나서는 경주가 되게 된다면 주정원도 선행력을 발휘 나갔을 때 넘어서기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죠. 뭐 신동현도 아무래도 경주 운영 능력 면에서 상당히 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29기 주정원 타이밍 빼앗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임대성이 힘을 쓰는 이를 신동현이 막혀 나가면서 직선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주정원 견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대성도 솔직히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하지만 앞선에서 뭐 긁어준다면 신동현이 이를 활에 나가면서 짧은 취입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임대성이 선행력 발휘 나갔을 때는 신동현이 철저하게 짧게 가져온 작전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동현과 임대성의 동반 입장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신동현의 뒷자리를 주정원이 쫓아 나서는 경주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두 선수의 뭐 맞대결로 경주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정원은 직접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속감은 좋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경주 운영 능력 면에서 다소 좀 미흡한 점이 많이 보인다는 점에서 오태도 긁어버리고 임대성도 긁어버리게 된다면 신동현이 상당히 유리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임대성과의 협공 가능성, 신동현과 임대성의 동반 입장 쪽을 먼저 신동현과 주종원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주종원이 내손 잡고 힘을 써버리게 된다면 김영광과의 완벽한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임대성을 상대로 주종원이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신동현이 주종원 막혀 나가 있다가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주정원하고 임대성의 임대성의 동반 입상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에서 주정원이 가면 아무래도 김영곤과 임대성이 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신동현이 가게 된다면 임대성과 주정원인데 상황에 따라서 오태도 마크 된다면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대성의 선정을 신동현이 활용해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아요. 하지만 주정원이 긁어버리게 된다면 김영곤과의 동반 입장도 가능한 만큼 라인 중심으로 상당히 좀 양분해서 노려봐야 되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12라운드 이번 편성 얼마 전 부상 후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김광호가 과연 주덕발을 나가면서 한 차례 동반 입장 경험을 갖고 있는 최창훈, 김홍건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해 초 김광호하고 최창훈이 한 차례 동반 입상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강동규가 초주부담 안고 있죠. 공태국이 자리 잡고 우성식이 앞선에서 자리 잡았을 때 김광호가 과연 이들 상대로 넘어설 수 있느냐, 최창훈은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최창원이 앞선에서 끌어내기는 쉽지만 않단 강동규가 긁어버리고 우성식이 힘을 써버린다면 못 넘기 때문에 김광호가 먼저 서둘러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동규도 만만치가 않아요. 내선 잡고 긁어버리게 된다면 직전 회차 고전했었던 공태호 김해 B팀 선수들입니다. 강동규의 훈련 파트너가 공태욱이에요.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우성식이 또 끌어내서 후미 견제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강동규하고 공태호 김해 B팀 협공 가능성 한번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동규하고 공태욱의 동반 입장 쪽에 강동규하고 공태욱의 동반 입장 쪽을 먼저 한번 가져가보고 싶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강동규하고 우성식이 내선 잡고 힘을 쓰는 우성식의 선행감이 괜찮다면 충분히 착순권 진입은 가능한 상황인 만큼 강동규하고 우성식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비노조 협공 가능성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면서 아무래도 김광호가 얼마 전 낙차 사고 당하고 복귀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선행에 대한 자신감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직전 회차도 선행력 발에 나갔었는데 뭐 착순권은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희속이 예전만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광호가 저측 나서게 된다면 뭐 최창훈과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아요. 강동규가 버텨내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광호하고 강동규의 동반 입상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광호하고 강동규는 일단 정면 대결인 것 같아요. 정면 대결 가능한 만큼 김광호가 챙긴다면 최창훈, 김광호가 힘을 쓰면 강동규와 동반 입상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힘과 힘 대결 어차피 우승을 해야지 결승 가죠. 2차 하면 결승 못 갑니다. 득점 높아도 2차 하면 결승 못 가요. 강동규가 공태욱 달고 쏘면 강동규가 우성식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 이들 중심으로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김광호보다는 그래도 컨디션 살아나고 있는 강동규 우성식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승급은 여기까지입니다. 4대3의 맞대결입니다. 한쪽 라인 완성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